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열렸고요.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50원 하락해서 4.3% 하락했고요. 27,7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오늘 거의 3만 원 가까이를 찍고 3만 원부터 거의 10% 가까이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장중에는 2만 7천 원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코 원전 관련된 그런 테마들이 같이 눌러지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의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상으로는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또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아서 주가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뭐 기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고점에서 하락을 하고 아래 꼬리를 달았을 때는 아래 꼬리를 메워주는 모습이 주로 나왔었습니다. 당분간은 조정에 대한 움직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대로 쭉 계속 밀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기대치에 대한 그런 폭도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조금 이제 괴리감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 디폴트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의 기대치가 조금씩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떨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 많은 높은 이제 지금보다 2배, 뭐 3배 이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런 기대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이 우리가 수요라고 하는 그죠?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이 거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AI에 대한 부각이 다시 되듯이 AI의 성장성이 또 한 번 부각이 되고 각 국가들이 아주 치열하게 그 성장성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이 전력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보다 뭐 2배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이고요. 이런 성장성이 아직은 유지되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하는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성장성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자체도 지금 조금 예상치보다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기대치가 지금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다가 꺾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시장에 대해서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뭐 영상에서는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도 했었고 그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 자체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에너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은 활성화되는 시기가 아니라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같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10년 내내 이렇게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둔화해서 다시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에너지가 축소해서 다시 증가하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가 확실히 이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는 상당히 적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트럼프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계속 이제 경기가 눌러지느냐 마느냐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기대치는 아주 높지만 분명히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계속 리스크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채권에 대한 부채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합의를 극적으로 할지, 지금보다 관세를 대폭 낮추더라도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그게 장기화되는 순간 이제 경기에 대한 이 침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계속 수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사실 이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의 활성화보다는 확실히 둔화나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했던 거고 이 분할 매도에 대한 이 시그널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번에 현실적으로 좀 나온 것이고요. 고점을 딱 여기서 찍어서 매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고 분할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좀 실망스러우셨겠지만 일단 뭐 전체적인 아주 큰 그림에는 문제는 없지만 단기적인 그런 실망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별 거래량은 1,100만 주이지만 뭐 대체 거래소까지 포함해서는 조금 더 거래가 있었고요. 2천만 주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체 거래소가 상당히 8시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되었고 KRX 시장이 열리면서 좀 이제 급락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7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6만 주를 매도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의 확실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특히 거래원을 보시면 모건스탠리에서 매도 물량이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이따 이제 다른 외국계 증권도 볼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제가 JP 모건과 모건스탠리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이제 이 만기일 가까이까지 매수를 바짝 했다가 그 만기일이 지나고 바짝 매도를 하는 모습을 제가 거의 4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특히 수급들은 공매도를 주로 활용했던 수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속 제가 경고음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면 신규 진입자들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바짝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분명히 이제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또 버텨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금융 투자 외에는 사실 크게 매도한 수급은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또 매수를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도 일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그래도 우려만큼 많이 뱉진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급락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일은 벌어졌고요. 공매도 잔고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공매도 잔고는 38만 주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40만 주까지 잠깐 늘었다가 크게 지금 늘어나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확실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공매도 잔고량을 보았을 때는 크게 지금 잔고를 계속 쌓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장중에 이제 공매도를 활용했다가 바로바로 상환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이 공매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저도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확실히 이전의 그 패턴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거래량이 130만 주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전체 이 거래량이 2천만 주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한 5, 6% 정도. 그래서 공매도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았고요. 잔고가 일단 공격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뭐 오늘 나오진 않았고요. 어제는 체결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기준으로 체결이 좀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차 잔고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주 정도 또 상환이 되면서 잔고 자체는 2,100만 주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대차 잔고가 많이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요 정도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종목 상세를 보면 아직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시간외 거래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27,500원 정도까지 터치를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지만 일단 뭐 계속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급락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채권전 26조 수주에도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채권전 수주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채권전 수주를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미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미 이때부터 좀 이제 증시에 대한 회복보다 좀 과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에 대한 이미 가능성을 들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선 반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40% 정도가 쉬지 않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 차익 실현이 나왔고, 특히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익절을 하고 다음 주 월화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체코 원전 말고 이제 다른 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체코 원전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제 유럽 시장에서 K 원전이 좀 끼어들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폴란드도 정권이 지금 바뀌면서 계속 애매하게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웨이싱하우스 프로젝트는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퐁트노프 원전은 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밀려가고 있는데요. 이 LOI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벌써 2년 이상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실망감도 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체코 다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조금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승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자, 그렇다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체코 다음에 추가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유럽 시장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중동 시장이죠. 중동 시장에서는 사우디와 UAE인데요. 이 UAE, 사우디가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다. 특히 UAE 같은 경우는 바라카 원전 5에서 8호기까지도 검토가 되었었고, 사우디도 대형 원전 2기를 우선으로 하지만 사실 SMR에 대한 프로젝트가 더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스마트 100이라는 모델을 개발을 했고요. 그 스마트 100에 대한 모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인력을 보내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선택했을 때 본인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계획이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실감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증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제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식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이 아직 이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그래도 미국 쪽이 계속 중동 쪽에 영향력을 높이면서 이 사우디와 그 핵 협정까지 타결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란과도 지금 그런 핵 협정을 위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거고요. UA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다음 주쯤에, 다다음 주인가요? 네,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이 중동 쪽을 이제 트럼프 쪽으로 끌어들인다면 이 중동 쪽 프로젝트는 K 원전이 수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기대를 해본다고 한들 구체적인 이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입니다. 아시아 시장은 사실 어려울 수 있죠. 특히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도 중국, 러시아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베트남은 미국과의 그런 이 일방적인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원전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느냐, 여기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전 외에도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LNG 관련된 큰 프로젝트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산 비나를 필두로 해서 또 이제 화력발전소를 그때 2006년, 뭐 5년 요럴 때 많이 수주를 할 때처럼 그때처럼 베트남 시장이 또 붐을 일으킨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시장은 관심은 또 한번 크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바탄 원전이 검토되고 있지만 사실 뭐 크게 지금은 진전은 없는 것 같고요. 중앙아시아 쪽, 특히 이제 카자흐스탄 쪽이 우리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에도 이제 LNG 발전, 복합 발전을 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카자흐죠? 카스는 이제 맥주인데요. 네. 카자흐스탄은 올해 한 10월 정도에 협상자를 선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프랑스, 미국은 들어갔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한국 이렇게 4파전으로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쟁자를 이기기에는 좀 이제 카자흐스탄 시장은 아직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100% 지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확도가 좀 낮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 카자흐스탄 이 원전은 크게 언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개월 남긴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대형 원전 시장은 우리나라 내부 시장 이제 2기가 있고, 그다음에 SMR 1기가 있고, 사실 요거는 이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언급하기도 좀 조심스럽고, 좀 사실 앞날을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국내는 사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외 이제 SMR 시장이 중요하겠죠. 이 SMR에 대한 관심도. 근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가 목표로 하는 62기를 수주를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연 평균 1조 수준의 수주가 있다. 그래서 그 1조씩 매년 이제 분배를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를 2배, 3배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62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이고, 그 알파가 굉장히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SMR에 대한 개수가 늘어나는데 필요한 상황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네, 이러한 이제 미국의 AI 시장이 활성화가 다시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AI 시장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분기 순이익이 37조 원이 나올 정도로 호실적이었고요.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에 대한 지수를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월, 3월에 대한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이러한 이제 실적에 대한 발표는 AI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에 대해서 우려를 좀 떨치는 그런 얘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로 인식되는 자본 지출이 214억 달러로 집계되어서 2년여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도 좀 불확실한 면도 있고, 이 수요에 대한 불확실이 있다면 당연히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러한 것들이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좀 이제 현실적으로 맞춰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보여주는 거고요. 저러한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전력 시장에 대한 이제 조금 다운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저런 상황이 이제 불식되고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우리 지금 AI 지금 개발해봤는데 이것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지금보다 뭐 몇 배 이상은 몇 년 안에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SMR이 지금 우리가 원래 62기를 예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배 이상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양날의 검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꺾이느냐, 기대치가 계속 이어져서 오히려 더 기대치가 올라가느냐. 빅테크 일부도 지금 투자 중단 보도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장기 수요 강세가 있다라는 이제 반박을 했었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중단이 아니라 전략적 재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가를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전체 시장이 커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MR 시장도 SMR 시장이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가스터빈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3사에 대한 공급량이 전체 시장의 수요를 못 맞추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납기 기한의 축소가 지금 장점이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수주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리포트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의하면 대형 가스터빈이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GE, 지멘스, 미쓰시비 등 글로벌 3사의 공급 능력을 뛰어넘는 수요로 작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이들 3사의 가스터빈 인도는 2029년에나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GE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올해 상반기에도 기자재 가격을 올린 바 있어서 하반기에도 추가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도 늦고 이러한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그 틈새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을 제작할 수 있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예상 납기가 18개월에서 22개월 2년 이상 빠르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로 계속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다수 데이터 센터 개발사와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논의를 하고 있고 2026년 상반기로 예상됐던 가스터빈 수주가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고 특히 시장에 대한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캐파가 여유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일감이 쏠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그거를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보았을 때 이렇게 내려가시면 사업의 내용이 있고 그 사업의 내용에서 원재료 및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기업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것은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캐파죠. 그래서 캐파는 일단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캐파가 61기에서는 2700, 62기에서는 3400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거는 단위는 메가와트시고요. 메가와트죠. 그래서 3040 메가와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3040이 어떤 기준으로 나왔느냐? 기준 용량이 380메가와트고 그 380메가와트를 8개 만들 수 있는 용량이다. 그래서 1년에 8개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80메가와트급 8개면 거의 이제 한 2조에서 3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매출액만 본다면 상당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캐파를 늘렸다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지금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자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7000메가와트급, 그러니까 1400메가와트급을 5개씩 쳐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고요. 요거는 충분히 아직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원자로 제작을 이제 아마도 SMR을 활용하기 위한 공장으로 하나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 캐파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규 SMR에 대한 제작 공장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SMR도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런 생산력을 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나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생산에 대한 퍼센트를 보시면 평균 가동률이 70%입니다. 보일러, 터빈, 원자력 등이고요. 사실 뭐 보일러 쪽은 최근에 이제 큰 이제 주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원자력 같은 경우도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생산을 5개씩 꽉꽉 채워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빈 쪽이 이제 대부분의 이 캐파를 차지할 것 같고, 그렇게 평균을 했다라고 보았을 때 아무래도 터빈 쪽은 꽤나 이제 높게 가동률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꽉꽉 채워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말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수주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매출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캐파를 빠르게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 캐파를 늘리는 데 있어서 시설 투자가 적기에 빠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 3사, 그죠? 경쟁 3사도 같이 캐파를 늘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같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수요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설 투자가 1, 2년 이렇게 빠르게 되어야 이제 바로바로 이제 또 생산을 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는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매출액과 이제 그런 이 생산 능력을 보았을 때는 이 시장의 그런 폭발적인 상황과는 조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을 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보인다. 이러한 것을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기대치가 이 반영이 되어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시설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공격적인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에 있어서 많은 이제 비용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전에도 보았듯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 상태가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무 상태를 보시면 제가 주목했던 것은 확실히 이제 단기 차입금이 증가를 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단기 차입금이 지금 점점 이제 늘어나면서 1조 8천억까지 늘었다는 거. 단기 차입금 외에도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IR 자료를 보았을 때 전체 차입금이 꽤나 이제 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차입에 대한 여력이 이제는 좀 부족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차입한 것으로 향후 투자에 대한 마무리가 끝난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확실히 이제 신규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계속 많아지면서 수익에 대한 마이너스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리를 해 본다면,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실적으로 지금 낼 수 있는 생산 실적이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저 캐파가 아무리 꽉꽉 채워도 수주를 아무리 더 많이 받는다고 해도 생산 실적은 한계가 있다, 지금은. 그러면 그거를 이제 수주 받는 만큼 생산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 그 시설 투자에는 이제 머니가 필요하죠. 근데 그 머니에 지금 이제 이미 단기 차입금이 좀 이제 끌려왔는데, 그 단기 차입금이 지금 저만큼 늘어난 거에 끝이냐, 아니면 플러스로 더 필요하냐, 요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할 수 있고, 지금 저만큼의 차입금도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순이익을 남기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자 보상 배율이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거든요. 이자가 많아지고, 두산바켓에 대한 이 배당금을 늘리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이자도 많아진 거기 때문에 그게 상쇄돼 버리면 사실상 남기는 돈이 크진 않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시장 전체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미국과 지금 중동 쪽에 그런 전력 수요가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특히 미국발 AI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켜야 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아마존, 그 다음에 메타, 이런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시 한번 호실적을 내고, 지금 이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에도 호실적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금 이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와야 된다. 근데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시장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조금 이제 식어가는 분위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대형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제품 대형 원전이 하나 수주하면 그때 채권전 2기에 3.8조기 때문에 한 개당 거의 2조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길기도 하긴 하지만 확실히 일감이 지금 많아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대형 원전에 대한 K 원전의 수주가 절실하다. 그래서 K 원전이 중동이라든지 아시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좀 크게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시장이 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직접적인 계약을 해야 된다. MOU 계약. 이전에 2012년인가요? 네, 그때쯤에는 이제 그런 계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당 증기 터빈이라든지 이런 거 발주받았을 때 프로젝트 하나당 3천억 잡아도 이제 여러 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웨스팅하우스도 네, 많은 이 프로젝트를 담당을 해야겠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도 많이 수주를 하고 한국도 많이 수주를 하고, 지금 보니까 어디 이만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네,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캐파가 될 수가 있고요. 너무 많이 수주를 해도 이제 쳐낼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1번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경영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일단 계속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는 지금 이제 없는 상태이고요. 오늘도 뭐 잠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여러분들께 뭐 공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잠깐 들어갔다가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연휴가 길기 때문에 수익을 잠깐 내고 그냥 나왔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제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4개가 있죠. 그 4개에 대한 테마는 계속 영상을 올릴 겁니다. 로보틱스는 했고 이제 2차 전지 내일쯤 올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AI와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전과 이제 조금 반대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반대를 한 것은 이제 RE100, 그죠? 신재생에너지를 100% 쓰는 것은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를 보았을 때는 한 3-40%는 이 신재생에너지를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고 이제 원전 같은 경우도 최소 기저에너지원인 한 20%, 25% 수준에 이제 다들 이제 맞추려고 하는 상황이고, 이걸로 이제 고효율의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에너지를 감당하고, 이런 신재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정집들, 이렇게 계속 뭐 하루 종일 전기를 쓰지 않는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분배를 한다면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뭐 LNG라든지 그런 쪽으로 채워놓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뭐 무리하게 100%까지 늘리자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이 신재생에너지가 또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실망스러운 주가는 언제나 우리가 경험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구멍도 있다. 근데 그 구멍을 찾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해결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주목을 하면서 향후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신다면 그냥 적절하게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